네, 이번 주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조금 길어졌는데요.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선형, 동차, 점화식, 풀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선형, 동차, 점화식은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두 개의,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수열을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두 개를 찾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각의 상수배에다가 더해서 새롭게 만든 수열, 다시 얘기해서 두 수열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한 수열 역시 어떻게 해요? 그 선형동차 점화식의 선형동차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일반항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요, 간단한 예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책에는 일반적인 얘기를 처음부터 바로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요. 쉬운 얘기부터 조금씩 기납적으로 한번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선형, 동차, 점화식, 풀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못한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수업으로 이제 미뤄서 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이제 계획한 내용하고 이 계획하고 큰 차이가 없게 뒤에 가서 잘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 하는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제 가장 이제 쉬운 예로 제가 쉬운 예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네이비 이그젬플 이렇게 썼는데 간단한 예 하나 들어볼게요. 일단은 선형 동차 점화식을 제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선형 동차 n번째 항을요 이전의 항에 대한 이제 1차 관계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전의 항을 몇 개 가져오는 게 제일 간단하겠어요? 하나 가져오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an과 an-1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선형 관계식, 선형 동차 관계식 만들 거고요. 대표적인 예 하나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an-1 이렇게 만들 거예요. 동차니까 뒤에 뭐가 붙으면 안 돼요. 상수항이,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초기 조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보세요. 1번째 항, 첫 번째 다시 n이 1일 때 생기는 항부터는 요 점화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니까 초기 조건에서는 첫 번째 항이 몇 개 필요하냐면 처음에 항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거 너무나 익숙하고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바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n번째 항은 전에 있던 항에다가 같은 숫자를 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무슨 수열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등비 수열 바로 고려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등비 수열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양 뭐가 있냐면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요. 바로 요 점화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제가 조금 풀어서 쓸 거예요. 바로 점화식만 고려하는 거예요.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일반항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그럼 an 자리에다가 R의 n제곱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R의 n제곱은 2배의 R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항의 번호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지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항의 번호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 했는데요. 지수로 바뀌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소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R의 n-1제곱을 덜어낼 수가 있다고요. 이게 그냥 한 번호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수의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수열일 때는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걷어내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R이 뭐가 된다? 2가 된다. 따라서 알파 n은요 어떤 모양이면 이 점화식을 만족한다 라는 얘기예요. 2의 n제곱이면 이런 점화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는요. 이제 초기 조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초기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 1단계에서 점화식으로 우리가 해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초기 조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보세요. 이걸 이제 아까 선형성이라는 관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2의 n제곱, 분명히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수열인 건 맞아요. 그죠? 하나 겉으로 구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수열에다가 상수배 곱해서 생기는 새로운 수열로 다 이 점화식 만족시킨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바로 그게 선형성이에요. 물론 앞에서는 우리가 두 개의 수열을 찾았을 때 그 두 수열을 더해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는 어쨌든 하나밖에 못 찾았으니까 그 하나 가지고 뭐 두 개를 더하고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수열의 스칼라배, 다시 얘기해서 이 수열의 상수배도 이 점화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이 일반항의 후보가 뭐가 되냐면 바로 이 2의 n제곱의 어떤 거야? 상수배 모양이 바로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모양은 다 점화식은 일단 오케이 통과했으니까 초기 조건만 만족시켜주면 되겠네요. 그죠? 0번째 항은 어떻게 계산해요? p의 2의 0제곱이 뭐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계산하면 p예요. 그죠? p가 3이 되기만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an을 뭘로 잡아주면 된다? 3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괜찮아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봤던 등비 수열 모양하고 조금 이런 게 이제 다를 수는 있어요. n-1제곱. 원래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거예요? 네, 바로 0번째 항부터 시작을 했느냐,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 차이에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니까 역시 0번째냐, 첫 번째냐, 그거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디어는요, 이렇게 할 거예요. 바로 점화식을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찾을 건데, 첫 번째 단계 바로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수열을 찾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초기 조건에 맞는 후보를 딱 찾을 건데요.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일반항을요, 여러분이 다 찾아야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수열을 딱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점화식을 다 찾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딱 이것만 찾았다라고 하면, 2의 n제곱은 분명히 0 대입하면 3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1단계에서는요,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거요? 수열을 다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식하게 일반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해를 찾는 게 중요해요. 괜찮아요? 일반해를 잘 찾고 나면요, 여러분이 초기 조건에 해당하는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수열을 하나 딱 골라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몇 개나 있겠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수열은요, 몇 개 있겠어요? 네, 무수히 많아요. 근데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요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수열은요 사실 초기 조건을 정하는 방식만큼 있어요. 자, 사실 점화식이라는 것은 초기 조건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N, A1, A2 다 이 점화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져요? 다 두 배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초기 조건을 1로 잡았으면 또 수열이 하나 만들어지고, 초기 조건이 2로 잡았으면 또 수열이 하나 만들어지고, 초기 조건 3으로 잡았으면 또 수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결국에는 초기 조건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수열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로 초기 조건이 다르다면 0번째 항이 다른 두 개의 수열이니까 다른 수열인 거죠. 그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열을 다시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수열을 다 찾았으면 그 중에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초기 조건을 갖는 점화식이 딱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딱 골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게 기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예 하나를 풀어볼 건데요. 조금 이 기본적인 예는 어때요? n번장을 바로 직전의 항만 가지고 나타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등비수열 얘기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 두 개의 항을 가지고 n번째 항을 나타내는 그런 점화식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제가 예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초기 조건과 점화식 이용해서요. 수열의 일반항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바로 이전의 항 두 개에 대해서 n번째 항을 표현했는데 사실 요거 무슨 수열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이고요. 우리는 이때 역시 n이 2 이상일 때 이식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2부터 n의 2부터니까 이 수열은 0번째 항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처음 두 개의 항 A0하고 A1이 주어져야 우리가 그 다음부터 쭉쭉 계산해 나갈 수가 있겠죠. N2부터 들어가니까 A2부터 위에 점화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 책의 순서는 일반적인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 예를 이제 풀이로 하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이제 용어나 이런 걸 정하지 않고 바로 아까 했던 그 기본적인 예를 통해서 아이디어 가지고 와서 이걸 풀 거예요. 그래서 풀이하는 방법 한번 잘 같이 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일반적인 일반적인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디어가 뭐였었냐면 지금 보시면 1단계, 2단계 한번 나눠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점화식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기 조건은 생각하지 말아봐요. 그래서 점화식 생각하면 an, an-1, an-2 선형 동차인 거는 보이죠? 그죠? 뒤에 상수 안 붙었고요. 동차. 자,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했었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알파 n을요. 어떻게 할 거예요? R의 n제곱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건 등비수열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n, n-1, n-2는 지금 아래 첨자잖아요. 그죠? 이게 몇 번째 항을 나타내느냐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이렇게 이 아래 첨자를 지수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양변에 소거할 수 있는 게 생긴다고요. 괜찮아요? 실제로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R의 n제곱은요. R의 n-1제곱 더하기 R의 n-2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실제로 어때요? 덜어낼 수 있는 게 생기네요. 그래서 요만큼씩 덜어냅시다. 그러면은 여긴 두 개 하나 없게 돼요.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R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2차 방정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앞에서 너무 길게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 식은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자, 요거의 이제 해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황금비라고 부르는 값이 이제 해가 돼요. 그래서 뭐하고 뭐가 되냐면 2분의 1과 루트 5의 산술평균 요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맞나요? 지금 계산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하나 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두 개의 해가 나오겠네요. 그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알파를 제가 썼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베타하고 감마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베타 n을요,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마 n을 이렇게 다른 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n제곱.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사실 뭐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찾은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만약에 A 알파 n이 아래 거듭 제곱, 아래 n 제곱 모양의 등비 수열이라면 등비 수열인데 이 식을 만족시키려면요. 이 점화식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R이 이거 아니면 이거여야 된다라는 걸 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베타 n과 감마 n을 이렇게 정해주면 이 베타 n과 감마 n은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등비 수열로 하나 찾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하고 다르게 2차 방정식을 풀게 됐고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회를 얻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등비 수열을 얻었어요. 그죠? 괜찮아요? 네, 이렇게 얻었고요. 자, 이제 2단계 초기 조건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후보 하나 정해야 되겠죠. 후보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거 하나가 아니라 최대한 많이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개 찾아놨으니까 이 두 개 1차 결합이 다 위 점화식에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에 해가 된다. 이 수열이 된다, 만족시키는 수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후보를 어떻게 찾아주면 돼요? 베타 n의 p제곱 다시 베타 n의 p배 감마 n의 q배 해서 더해준 거 있죠. 이런 모양으로 후보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해 봅시다. 0번째 항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요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P에 베타 0제곱 다시 베타 0 Q의 감마 0이 아까 0번장 우리가 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게 실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각각 0번째 항은요 1,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게 이제 P 더하기 Q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항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P 베타 1 Q 감마 1 여기 아까 1이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요거 이제 2분의 2분의 요거 이제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계산을 한 결과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p 베타 1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p 더하기 2분의 루트 5p가 되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q 빼기 2분의 루트 5q 이렇게 되나요? 그죠? 네. 괜찮죠? 자, 이렇게 되니까 P에 대한 거는 P에 대한 것끼리 Q에 대한 거는 Q에 대한 것끼리 묶여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써봅시다. 그쵸? 그냥 써볼게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P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Q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요. P하고 Q를 어떻게 해요?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요. 한번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이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로 알 수 있는 사실은 P하고 Q하고 더한 게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 Q 대신에 뭘로요? 마이너스 P 이렇게 이제 써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P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마이너스 P 곱한 것이 이제 1이 나와야 되고요. 양변에 2를 곱해 봅시다. 그리고 계산하면 요거 P가 되고 여기는 이제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5P가 되고 여기 이제 2가 되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1p 마이너스 1p 없어지면 2 루트 5p가 되고 이게 2가 되고 그러니까 p가 얼마예요? 루트 5분의 1이 되고 그러니까 q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그러한 수열은 바로 뭐였다는 얘기예요. 루트 5분의 1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n제곱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여러분이 찾는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모양이 굉장히 이제 신기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그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은 황금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모양에도 황금비 있는 거 보이고요. 우리가 정수론하고 사실 이 조합론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연관이 되어 있는 그냥 아주 1차원적인 이유라고 얘기하면 조합론에서 다루던 수가요.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정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론하고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지금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때요? 구해고 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또 정수론하고 무슨 관련이 되어 있냐면 지금 잘 보세요. 이 식을 보고요. 여러분이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요. 이 식을 잘 계산하면 이 식은 항상 피보나치 수열에 등장하는 항, 다시 얘기해서 피보나치 수열에 등장하는 항은 여러분 다 자연수인 거 아시죠? 음이 아닌 정수. 이 식은요, 항상 계산하고 나면 음이 아닌 정수 모양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증명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뭘 이용해서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요. 그 조합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식이 바로 계산 안 해봐도 자연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합론은요, 다른 수학하고도 굉장히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런 거하고 이제 유사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 있죠. R이 이제 M하고 N 이렇게 0과 N 사이일 때 이렇게 이제 쓰면 이건 분명히 분수 모양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위에 게 밑에 거의 배수 모양이 잘 안 보이지만 계산 안 해봐도 우리는 뭐라는 거 알아요? 자연수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이거는 실제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거든요. 그죠? 방법의 수가 뭐 소수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조합론이야 또 정수론하고도 이 분수로 표현된 거에 약수배수 설명하는 정수론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정수를 복잡하게 사용하는 이 표현을 이해하는데도 조합론이 사용된다라는 거 역시 또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처음 구했을 때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실제로 여기다가 n에다가 숫자를 진짜 딱딱딱 집어넣으면 진짜 그 해당하는 항이 진짜 구해지는지 너무나 이제 신기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대입해 보면서 전개해 보고 이제 항을 구해서 이제 맞춰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제곱하는 과정에서요. 지금 보면 이항전개를 또 이용을 하게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항전개를 또 이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이 숫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번째 항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두 개의 항의 합의 100번째 항 다시 두 개의 항의 합의 100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값을 계산할 때. 물론 우리가 근사값을 계산할 때는 이 값의 근사값을 이용해서 대략 근사값이 얼마다라는 것을 찾아내면 되지만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때는 근사값을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100번째 항을 찾을 때 근사값을 일반적으로 기대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제곱을 실제 이항전개를 하는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는 사실 이항전개가 그래요. 그 과정 속에는 기납적인 과정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몇 번 계산을 하다 보면 기납적인 과정이 역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우리가 닫힌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모양 안에는 역시 이 점화식이 안에 기납적인 과정이 안에 숨어 있구나 라는 것도 역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때요? 굉장히 재밌었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풀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요 우리가 조금 일반적인 얘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게 이제 이번 주 자료는 조금 이게 변환이 되면서 좀 안 보이는 글씨들이 있네요. 제가 이제 다시 쓰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어떤 개념을 이제 새롭게 만들 거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특성당식이라는 개념을 하나 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용어가 어려운 거지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선형 동차 점화식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당연히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C1, C2에서 CK까지는 다 상수고요. 이때요, 반드시 이제 이 AN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이전의 K개의 항을 가지고 표현했다라는 의미에서요, 이 CK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CK가 0이면 요만큼만 가지고 표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이렇게 CK까지 안 써도 되니까 우리는 CK는 0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해서 반드시 K개의 항, 이전에 K개의 항이 필요한 상황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1차 방정식의 이제 일반항 얘기할 때 ax 플러스 b 있을 때 a가 0이 아니다 라고 가정하는 거랑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점화식을 어떻게 푸냐 해서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였었냐면 등비수열 모양으로 바꾸자 였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 아래 첨자는 아무런 우리가 식에 대한 조작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로 바꾸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덜어낼 수 있다고요. 그럼 지금은 여기서 제일 적은 게 요거니까 요만큼씩 덜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몇 개가 남아요? K제곱기가 남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덜어내고 나면 결국에는 R에 대한 몇 차 방정식 풀면 돼요? 네, K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죠? 그걸 지금 R 대신에요. 제가 R 공비에서 이제 R을 썼는데 지금 우리는 특성 다항식을 정의할 건데요. 그래서 T에 대한 다항식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CT 이렇게 이제 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선형 동차 점화식으로부터 우리가 다항식을 하나 얻을 건데 어떤 다항식을 얻을 거냐면 바로 이렇게 t의 k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빼기 c1의 t의 k-1제곱 빼기 c2의 t의 k-2제곱 이게 해서 ck-1의 t-ck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요거 어떻게 해요? 다 아까 얘기한 대로 t의 n제곱 c1의 t의 n-1제곱 쭉 해서 ck의 t의 n-k제곱 해놓은 다음에요. t의 n-k제곱으로 양변을 나누고 나서요.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대로 이항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특성다항식, 이 선형 동차 점화식의 특성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아까 봤던 얘 있죠? 피보나치 수열 점화식, 그거의 특성다항식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작은 어떻게 해요? t의 n제곱, t의 n-1제곱 플러스 t의 n-2제곱 쓰시고 얘가 지금 제일 작으니까 얘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t의 제곱 t 플러스 1 되고 이제 한쪽으로 몰아주기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요. 그럼 이 다항식을 바로 이 점화식의 뭐라고요? 특성 다항식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an은 an-1 플러스 an-2 이 점화식의 특성 다항식 characteristic polynomial.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형 동차 점화식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그런 다항식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특성 다항식이라고 붙였어요. 사실 거꾸로 여러분이 이 특성 다항식만 보더라도 어때요? 이 점화식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다항식이 굉장히 좋은 성질을 실제로 이 점화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때문에 특성 다항식이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물론 이제 다른 말로는 고유 다항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특성다항식을 왜 정의를 했냐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선형 동차 점화식 이 일반항 구하기 위해서요. 무슨 해를 찾으면 돼요, 먼저. 바로 이 특성다항식을 먼저 찾고 요거는 0 해서 요거의 해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해로부터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어요? 네, 등비수열 모양의 해를, 등비수열 모양의 수열을 찾을 수가 있죠.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잘 조합을 해서요. 1차 결합으로 잘 만들어서 초기 조건 이용해서요. 어떻게 해요? 일반항을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죠?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점화식이 있으면 그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을 다 찾아내야지 뒤에 이제 초기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그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하나를 딱 골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서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등비 수열 모양의 수열을 적당하게 찾고 나서 그것들을 1차 결합 생각을 해가지고 좀 많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푼 예제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그냥 딱 운이 좋게 그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PQ 딱 찾았잖아요, 상수를. 그죠? 자, 근데 진짜로 모든 수열을 다 찾을 수 있는 게, 찾는 게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것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 교재에서는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또 이해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말고요. 피보나치 수열 초점 맞췄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전항 두 개 가지고 표현하는 선형동차 점화식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점화식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A에는 C1 AN-1 다시 지우고 플러스 C2 AN-2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때 C2 0 아니고요. C1, C2 상수예요. 자, 우리 목표는요. 요거의 모든 해를 다 찾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의 모든 해. 그러면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기본 아이디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알파 n을 역시 R의 n 이렇게 이제 놓는 건데 이제 요 과정을 우리가 생략을 하고 먼저 1단계는 바로 특성다항식 생각을 해서 이 특성다항식은 0의 해를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R의 n제곱으로 놓는다. 이거를 제가 이제 유식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이 특성다항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보세요. 이전의 항을 두 개 가지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t제곱 여기서부터 읽는 거고 이항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c1t c0 이렇게요. 괜찮아요? 이때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해를 찾는데요. 보세요. 2차 방정식이잖아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얘기는요,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얘기 하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같은 근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여기서 중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경우는요, 바로 이것이 서로 다른 근을 가질 때요. 이때 이 서로 다른 근을 제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서로 다른 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이게 알파, 베타가 이제 실근이든 허근이든 관계가 없어요. 다르기만 하면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허수 써도 괜찮잖아요. 계산하는 데 문제 없으니까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허근 나와도 괜찮아요.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요. 요것이 같은 근, 우리가 유식하게 중근을 가질 때 있죠?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은 요 중근을 갖는 경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요거 서로 다른 근 갖는 요거까지만 얘기를 할 거고, 요거는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근을 가질 때 하고 우리가 비동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요 서로 다른 근 알파 베타 가질 때 어떤 얘기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는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보세요. 이제 초기 조건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알파의 n제곱에 p 곱한 거, 그 다음에 베타의 n제곱도 또 다른 이제,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수열이죠. 거기다가 큐베해서 더해주는 거 있죠. 요거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요걸 고려하는데요.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요것이요, 이 수열을 만족시키는, 다시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해의 모양이 다 이렇게 생겼다 라고 주장을 하려면요,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면 되겠어요? 네, 다른 거는 없다 이렇게 보여줘도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은 몇 개 있다 라고 하면 대답하기 힘들지만 얼마만큼 있냐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바로 초기 조건 개수만큼 있다고 얘기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경우는 초기 조건을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두 개 항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수를 정하는 만큼 어때요?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있는 거죠. 그죠?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요? 초기 조건 A0, A1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뭐요? 그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P와 Q를 잘 찾아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수열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죠? 괜찮아요? 초기 조건을 정할 때마다 새로운 수열이,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수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어떻게 정하더라도 우리가 그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을 이 모양에서 딱 찾아내면 결국에는 이것이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초기 조건 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초기 조건 어떻게 줄 거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A0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안 쓴 문자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초기 조건을 여기를 A0를 S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른 문자 우리가 B로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B0 그 다음에 A1을 B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실 문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항에 이 식에다가 0번째 항 계산을 해봐야지. 이 수열의 0번째 항은 뭐가 돼요? P 알파의 0제곱 1이죠. Q 베타의 0제곱 1이죠. 그죠? 그래서 0 대입한 게 B0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1 대입한 게 B1 나와야 돼요. 1 대입하면 P 알파 더하기 Q 베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만족시키는 PQ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식이 이렇게 생겼지만 잘 보세요. 목표를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잘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PQ예요. 그러니까 PQ가 미지수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모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구체적인 수열이 주어졌을 때 알파 베타는요, 바로 이 특성 방식은 0, 이 방정식이 근이니까 알파 베타 숫자로 주어질 거고요. 초기 조건 A0, A1 다 B1, B0, B1 숫자로 주어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연립 방정식만 잘 푸시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 이 첫 번째 식에다가 알파를 한번 곱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P 알파 플러스 Q 알파가 B0 알파 이렇게 되겠고, 그거를 요거하고 요거 이제 차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그래서 요것을 1번 프라임, 요거를 2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1번 프라임에서 2번을 뺀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항이 없어지고 Q로 묶이나요? 알파 빼기 베타가 어떻게 해요? B0 알파 마이너스 B1 이렇게 되나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근데 지금 핵심적인 얘기가요.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르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0 아니니까요. 어떻게 Q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B0 알파 마이너스 B1 이렇게. 괜찮아요? 네. 자, Q 값 구했으면 P 값은 첫 번째 식에 의해서요. 어떻게 해요? B0 마이너스 Q, B0 알파 마이너스 B1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어떻게 B0, B1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어때요? PQ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수열이 이 점화식도 만족시킬 뿐더러 초기 조건을 이걸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은 다 이런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바로 서로 다른 근 때문에요. 뭘 할 수가 있었냐면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중근을 가질 때가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간단한 예제 한 번만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제 2018년도 임용시험 이산수학 문제 한 문제 출제됐는데 이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우리 교재 연습 문제도 마지막에 이제 실려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화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1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6an이 5an-1 제가 잠깐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여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잘 읽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우리 책의 관습은 어떻다고요? 0번 장부터 시작하는 걸로 우리가 했었는데요. 이거 누구나 다 그런 방법으로 적용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얘기 했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도요, n이 3부터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0번째 항은 고려하지 않고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관습을 따른다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놓치시지 마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도요 잘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거의 특성 다항식을 구하는 건데요. 역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고유다항식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이건데요 라고 우기지 마시고 다양한 관습이 존재하고요 다양한 이름이 있으니까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게 조금 더 여러분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유다항식, 특성다항식 계산하고요.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의 일반항 AN을 각각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말은 조금 길지만 특성다항식을 계산하시고 일반항을 계산하시고 이런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특성다항식 한번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특성다항식
여러분이 익숙하면 이제 바로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양은요, n번째 항을 이전의 항들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1차 결합 모양으로, 일반적인 1차 결합 모양으로 요 an 앞에도 상수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고유당식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으로 나눠주고요, 양변을. 이렇게 써볼까요? 6으로 양변을 나눠서 6분의 5 an-1 마이너스 6분의 1 an-2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고유당식 CT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전에 항 두 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2차식이 나올 것이고요. 이항했다 생각하시고 구호 고려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이 임용시험에 답을 쓸 때는요, 지금 쓰고 있는 이게 뭔지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책에는 특성당식을 CT 이렇게 썼지만 이 CT에 무조건 CT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특성당식은 이거인데 이렇게 이제 쭉 풀어서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네, 마찬가지. 변수를 t로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교재에는 특성당식 얘기할 때 x 변수를 쓰기도 하고요. 램다 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공식적인 시험의 답을 쓸 때는 우리끼리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식적인 시험의 답을 쓸 때는 잘 여러분들의 설명을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따가 하고요. 요거 이렇게 이제 특성당식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항 찾아야 되겠네요. 일반항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요거 방정식 풀어야죠. 그래서 요거 2차 방정식이네요. 그래서 5t 플러스 6분의 1은 0.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t-2분의 1, t-3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니까 근이 2분의 1과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근이 서로 다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수열의 일반항. 다시 여기서 또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이 수열들을 전부 다 계산하면 어떤 모양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분의 1의 n제곱의 p배 그 다음에 3분의 1의 n제곱의 q배 이런 모양인데요.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첫째 항, 둘째 항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첫째 항도 1, 둘째 항도 1이래요. 그러면 n에다가 1 대입하면 여기 어떻게 돼요? 2분의 1p 더하기 3분의 1q가 1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항도 1이래요. 그러면 4분의 1p 플러스 9분의 1q도 1 나와야 된대요. 그죠? 네.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거 그냥 분수가 있더라도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볼까요?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서 2분의 1p 플러스 9분의 2q가 2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보면요. 어떻게 돼요? 9분의 1q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q가 마이너스 9가 되고요. 그러면 p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넣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고 이항하면 2 돼서 p가 8 되나요?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볼까요? 8하고 마이너스 9 대입하면 1 나오는 거 맞고요. 8하고 마이너스 9 넣으면 1 나오는 거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 어떻게 생겼어요? 8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어떻게 써도 돼요? 한 번에 2에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n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고 3에
그리고 2제곱이고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2 마이너스 n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네요. 그죠? 실제로 한번 첫째 항, 둘째 항 총기값이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n이 1일 때는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n이 1일 때는 어때요? 4 마이너스 3 해서 1 나오고요. n이 2일 때는요. 2 마이너스 1 해서 1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맞는지 앞에 항 몇 개 계산을 해보면서 제대로 구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선형성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 혹은 이렇게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문제를 다뤄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해를 찾았는데 그 두 개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1차 결합, 1차 결합이 전부 다 해당하는 수열이 된다라는 개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선형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이 점화식을 만족시키는 수열을 전부 다 계산할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어때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관심이 이제 있는 학생들은 다음 내용이 이제 궁금하지 않나요? 네. 다음 내용 궁금한 학생들 이번 주 내용 잘 복습을 하시고 중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리고 비동차, 다시 얘기해서 동차, 이 상수항이 뒤에 붙거나 또 이상한 항이 뒤에 붙어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은 다음 내용 미리 예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은 내용을 제가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역시 있다면 꼭 질문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주는 과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해서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